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 계획을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플랜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만들 거기 때문이죠. 어떻게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제로 베이스부터 월 1000만 원까지에 대한 전략을 지금부터 같이 세워볼 거예요. 1000만 원은 뭔가요? 이거는 우리가 돈이에요, 돈. 그죠? 돈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 돈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중에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애가 마인크래프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초보들은요 몹을 잡으러 쫓아다녀요. 근데 고수들은 몹팜을 만듭니다. 몹팜. 그래서 몹이 모여들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인크래프트를 했다면 정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요거를 만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자, 얼마짜리를 몇 개 파는가, 이겁니다. 자, 돈은 얼마짜리를 몇 개 파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아니요, 노동소득은 그런 게 아닌데요. 제가 회사 가서 월급 받는 건 그런 거 아닌데요. 자, 여러분들의 월급이 얼마짜리죠? 그래서 몇 개 팔 수 있어요? 내 거 하나밖에 못 팔죠. 네. 그거예요. 이 몇 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계속 올려야 되는 게임이에요. 내가 고칠 게 2개가 있는 게임이 있고 하나만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으면 이 2개가 있는 게 더 나은 게임이죠. 자, 만약 매월 1000만 원,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요것을 그러면 이렇게 매월 1000만 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세부 목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워드릴게요. 조회수 3000회, 마진율 20%, 전환율 1%. 자, 이게 뭐냐면 1000만 원이라는 것이요, 약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헬스의 3대 500 같은 거예요. 그래서 3대 500을 하려면은 뭘 하나요? 우리가 벤치프레스 무게도 올려야 되고요, 데드리프트 무게도 올려야 되고요, 스쿼트 무게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 요겁니다. 조회수, 마진율, 전환율, 객단가, 요거예요. 요거를 다 올려야지 1000만 원 클럽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는 순간 다양한 핑곗거리가 떠오를 겁니다. 세상에 5만 원짜리 객단가가 어디 있어요? 상장사도 영업이익률이 20%면은 대박인데 세상에 마진율 20%짜리가 어디 있어요? 조회수를 3000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전환율 1%를 어떻게 만들어요? 100명이 들어와서 1명을 전환시킨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속에 충분히 많은 핑곗거리가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헬스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니, 어떻게 100kg를 벤치프레스를 밀어요? 스쿼트를 150kg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 핑계. 그 핑계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하라는 신호예요. 그것을 해야 한다. 여기가 마인드야.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는 다 그냥 현실적인 건데 이게 마인드라고요. 핑계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 하는 이유로 삼아요. 자, 이게 뭐야? 부자들이 마인드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요것만 하면 성공 포르노야. 그죠? 요것만 하면 성공 포르노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안 한다고. 이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근데 요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핑계가 떠오르고, 아니 어떻게 객단가 세상에 5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 아, 그래서 안 해야겠다. 아니 어떻게 조회수를 3000회를 만들어? 안 해야겠다. 어떻게 마진율 20%짜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안 해야겠다. 전환율을 어떻게 1%를 만들어? 안 해야겠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객단가 5만 원에 마진율 20%면은 남는 돈이 10,000원이에요. 5만 원짜리를 파는 건데 하나의 마진율이 10,000원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 30만 원씩 벌면은 우리가 한 달이면 약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계산하기 쉽게 30개라고 해볼게요. 안 그러면 뭐 33.333333개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여기에 1000만 원에 가냐 못 가냐는 이게 30개든 33.3333개든 상관이 없어. 왜 30개를 해가지고 1000이 안 되게 그 100만 원 빠지나요? 내가 100만 원어치는 욕을 먹을게요. 그냥 30개로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 100만 원에서 30개 하면 얼마예요? 하루에 30만 원 남고 곱하기 한 달 평균 30일 하면은
얼마예요? 9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랑 요 30개짜리를 어떻게 30개를 팔리게 하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판매하는 콘텐츠 조회수가 100회가 나왔을 때 한 개가 팔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몇 개 만들어야 돼요? 3000회를 만들면 전환율 1%를 가정했을 때 30개가 되잖아요. 요거를 만들면 자동으로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요게 성공 8위 문장이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그들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누구나 그 강점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안 하고 요것만 하면 성공포로는 맞죠? 맞아요. 근데 자, 무슨 얘기냐면 나의 약점이 있어. 우리가 3000회 조회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 밑에 설명 뺄게요. 나는 이 조회수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는 1000회밖에 안 나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전환율의 강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조회수의 강점이 아니지만 전환율을 올리는 게 나는 더 쉬워. 어떤 사람은 이걸 올리는 게 더 쉬워요. 어떤 사람은 객단가를 올리는 게 더 쉬워요. 어떤 사람은 마진율을 키우는 게 더 쉬워. 나는 영업에 자신이 있는데, 아니면 나는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나는 뭔가 각자의 뭐예요? 각자의 강점이 있다는 거야. 각자의. 조회수도 여러분의 강점이 있어요. 조회수라는 건, 자, 이 조회수도 쪼갤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썸네일, 제목, 그 다음에 도입부와 본문, 결론까지.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클릭률이에요. 클릭률. 요건 뭐예요? 요건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내가 이 조회수라는 값을 만드는데도 나의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클릭률을 극한값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 그게 여러분의 강점일 수 있죠. 자, 나는 시청 지속 시간을 올리는 것이 강점일 수 있어. 사람마다 강점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모두의 강점을 갖는다. 강점으로 승부해야 된다. 내가 잘하는 걸 끌어올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예요. 좀 더 딥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것도 있고 도입부, 본문, 결론. 그러니까 이거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것도 초반부, 중반부, 결론부로 나눠서 내가 강점이 어디 있는지 또 달라. 그쵸? 클릭률에 대해서도 내가 썸네일과 제목 중에 또 달라. 이미지와 텍스트 중에 내가 강점을 가진 게 달라요. 자, 그러면 이 1000회라는 것도 이 방향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내가 영상 제작 속도가 빨라요. 그럼 뭘 하면 돼? 이거 3개 만들면 되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이 깊고 행동이 느려도 퀄리티 있는 걸 뽑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퀄리티가 낮아도 여러 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그게 뭐예요? 모두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 아니라 그것이 강점이라고요. 그리고 그 결대로 육성했을 때 성과가 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이게 성과가 안 나오냐면, 필요할 때마다 유리한 곳으로 도망가면 아예 안 나와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결과 데이터를 보면은 클릭률을 올리는 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극대값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수준까지는 올려줘야지 얘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뭐예요?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이거를 다 곱하잖아요. 그러면 900이 나와요. 그쵸? 조회수에서 20%를 곱해봅시다. 그리고 객단가에서 1%를 해도 어차피 나와요. 왜냐면 곱셈은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곱셈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야. 곱셈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떤 값이든 중간에 0이 있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도망을 간다는 게 뭐냐면, 어떤 거를 하는데 나머지를 그냥 놔버린다거나, 아니면 강점이라 그랬다가 그럼 그거를 우리가 키우자고 몰아붙이는 순간 그건 내 강점이 아니에요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선택을 한다거나,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해야 돼.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나 이거 강점인 건 알겠는데 하기 싫다. 그러면 하기 싫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시키는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러분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3개를 운영하는 것도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자, 허리 안마기를 판다고 해봅시다. 허리 안마기를 판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타겟이 있을 거예요.
영상당 근데 내가 뭐야? 안타깝게도 3,000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3,000뷰 안 나오면 어차피 이게 안 돼요. 900에서 1,000만 원. 이게 어차피 달성이 안 된다고요. 나 1,000뷰만 나오니까. 그래서 영상을 3배를 올려야겠다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타겟을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타겟 안에서 컨텐츠를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영상 제작 속도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허리 안마기라고 했을 때 나 1,000회밖에 안 나와. 그러면 채널을 3개를 운영하는 방법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1번은 내가 50대 여성 타겟이에요. 50대가 넘으면 허리가 점점 아파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0대 남성 타겟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허리 다치면 근손실 일어나는 이유를 다룰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뭐 한 4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할 수도 있어요. 성적이 낮아지는 이유는 의외로 허리 통증 때문이다, 자녀의. 그런 채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애가 못 앉아 있는 이유가 나 허리 아파서 못 앉아 있어가 진실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채널에서 내가 1,000뷰씩 뽑으면 어떻게 돼요? 한 채널마다 이게 채널이라는 건 반드시 유튜브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채널이라는 건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왕 하는 거면은 제일 큰 데서 하는 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왜 유튜브인가? 자, 첫 번째, 이용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용자 수 많아요? 많아요. 두 번째, 어렵기 때문. 이걸 하잖아요. 유튜브는 이미지, 글, 동영상 이 3가지를 다 사용해요. 그죠? 이미지, 글, 동영상을 다 쓴단 말이에요. 이걸 하는 순간 이미지는 이미지 플랫폼에다 올리고 글은 글 플랫폼에 올리고 동영상 플랫폼에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수렴 진화를 하고 있어요. 수렴 진화라는 건 고래는 포유류고 펭귄은 조류고 그 다음에 청새치는 어류잖아요. 근데 3개 다 생긴 건 비슷하다고요. 그런 것처럼 비슷해지는 것처럼 이미지 대표적인 플랫폼 뭐 있어요?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도 릴스나 아니면 텍스트만으로 컨텐츠 구성할 수 있어요. 맞죠? 글 올라가는 거 뭐 스레드나 블로그 있죠. 네이버에도 릴스 같은 거 네이버 클립이라고 이미지도 올릴 수 있고 글도 올릴 수 있어요.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글도 올릴 수 있고 짧은 비디오도 올릴 수 있고 긴 비디오도 올릴 수 있죠. 틱톡도 마찬가지야.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이미지, 글, 동영상 이 3가지의 컨텐츠 형태로 다 활용이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앞단에서 이걸 해결해 놓으면 확장성을 압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내가 이거 글빨만으로 내가 키웠어.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내가 이미지만으로 키웠어. 이거 못해요. 그냥 거기 계속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으로 키우면 이 글이 다 필요하다니까. 이미지나 글이 다 필요해진다고요. 돌아와서 보면은 이것 때문에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어렵다는 거는 요 방향이 있고 한 방향이 더 있습니다. 뭐예요? 경쟁자가 늘기 어렵다. 나한테 어렵다는 건 뭐예요? 경쟁자한테도 자연스럽게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한테 어렵다는 건 경쟁자한테도 어렵단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용자 수가 많고 어려운 플랫폼을 먹게 되면 사업의 안정성이 더 생긴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약간 센 얘기였고, 그래서 어려운 걸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강점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달성을 하게 만들면 이거는 뭐예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조회수 3,000회라는 건 하루에 조회수 3,000회씩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열흘이면 얼마예요? 열흘. 내가 열흘에 한 번 올리면 3만 뷰 만들 수 있어요. 매일 만들면은 1,000회도 안 나오는데 나 열흘 투자하면 3만 뷰짜리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올리는데 10만 뷰 올릴 수 있어요. 한 달에 10만 뷰짜리 하나 만들어요. 이게 3,000회가 아니라 10만 회야. 그 전환율 1% 하면 1,000회잖아요. 1,000. 거기다가 객단가 마진율 해가지고 10,000원짜리를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되잖아요. 내 강점이 나는 시간을 많이 들이면 이 10만 뷰짜리를 만들어. 하루하루 올리면 1,000뷰밖에 못 만드는데 내가 시간을 안 들이고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 들여도 1,000뷰 나오고 하루 해도 1,000뷰 나오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환율을 올리는 거와 관계없는 그런 쓸데없는 주변 작업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 실제 영상 만드는데 들이는 시간은 하루나 크게 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계속 딴소리해. 근데 데이터를 기록을 해놔야지 도망을 못 가요.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딴소리합니다. 아니면 내가 영업 활동을 하면은
마진율을 더 빨리 키울 수 있는 사람이야. 제안이나 영업이나 협상이나 이쪽에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그 양을 늘리거나 그 횟수를 늘려가지고 이 마진율을 예를 들어서 20%에서 내가 40%짜리로 바꿨어요. 40% 마진율 40%짜리 있어요? 있죠.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러면 40%짜리로 바꿨을 때 내가 어떻게 돼? 나한테 필요한 영상 조회수는 3,000회가 아니라 1,500회로 떨어져요. 아니면 내가 설득을 잘해가지고 1%가 아니라 3%까지 올릴 수 있어. 그러면 필요한 조회수는 얼마예요? 1,000회예요. 왜? 이게 다 곱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거 영상 만들 시간에 나 전환율 올리는 거 더 잘하는데 그러면 목표 값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밖에 제가 지금 안 넣어놓은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재구매율을 넣을 수 있어요. 재구매가 돼가지고 쌓이기까지 한다면 그럼 결국엔 시간 싸움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거 각자의 강점으로 내가 잘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각 부분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예요? 성실성이에요. 아무리 이거를 여러분들 강점 분석을 하고 어떤 게 약한지 어떤 걸 보충해야 되는지 어떤 걸 강화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되잖아요. 하다 마라. 그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성실하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실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 지속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 한 번만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되는 건 뭐 투자 쪽에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로또나 이런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업이나 뭐 장사나 이거는 지속성 싸움이지 그냥 이거를 내가 한 번 장사해가지고 뭐 그런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다양성 이게 너무 넓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모든 사람은 강점을 가지는 요소가 다르고 그 강점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당연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점은 여러분들이 뱉은 말에 있지 않아요. 저는 영업에 자신이 있어요. 마진율 낮추는 거 제가 협상에 자신 있어요. 가보면 못해. 저는 영상 생산하는 거 자신 있어요. 생산시켜보면 못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정도가 아니라 한 90%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럼 이거를 달성할 확률이 높은 사람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 뱉은 말, 그 다음에 실제 행동 이게 가까울수록 여러분들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를 해주는 데가 뭐예요? 비즈니스 PT예요. 근데 비즈니스 PT 들어오기 전에 설문을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강점이나 어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동의 결과를 관찰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말보다 행동이 결과가 더 큰 경우에는 이거가 너무 쉬워요. 근데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 있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 여기서 요것만 하면 근데 이게 무슨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앞서고 행동이 못 쫓아오잖아요. 이거 달성이 안 돼. 예, 이거는 바로 탈퇴로 갑니다. 자기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이 과정이나 아니면 자기와 사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세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이 목표한 값을 달성하는 방법이에요. 30살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30년을 넘는 시간을 살아와도 자기가 뭘 강점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한 80% 돼요. 강점을 모르는 사람이 80% 되니까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한 1, 2% 정도 있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혜로워서 말이랑 행동이 일치하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나의 강점으로 승부하는 플랜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약점을 일반적인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훈련 구조를 만들고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주간 단위에 맞춰서 수행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1,000만 원 그냥 달성이 됩니다. 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각 센터별로 여러분들의 과제 수행 현황, 과제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목표 값을 수행하는 현황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뜬다고요. 그죠? 보면은 콘텐츠 관리 채널 미등록 이런 식으로 그분이 해야 되는 거 보면 썸 끝, 원 끝, 3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목표치에 맞는 것들을 수행하는 것을 관리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가지는 이제 대표적인 요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결국 이 맨 위에 있잖아요. 이 밑에서부터 풀링 컨텐츠라는 것, 키 컨텐츠라는 것,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성과라는 것들을 탐색 유입,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쇼츠 조회수, 구독 전환율, 구독자 증가수, 풀링 컨텐츠 조회수, 페이지 유입량, 검색 유입,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키 컨텐츠 연계율, 키 컨텐츠 조회수, 링크 클릭률, 랜딩 페이지 접속수, 무료 고객 전환율, 무료 고객 수, 유료 고객 전환율, 유료 고객 수, 객단가 아래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매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방금 앞에 봤던 그런 그 지표 기반으로 관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각각 단계에 맞는 교육과 훈련, 그 다음에 시험이 제공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0이 하나라도 뜬다면 그냥 위에가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 모든 과정이 다 곱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곱셈에서 너무 무서운 게 0이 하나만 떠도 그냥 결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0이 어디서 뜨는지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열심히 살아도 답이 없어. 이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걸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뭐예요? 열심히 살아도 답이 없어. 0이 어디서 뜨는지 찾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그냥 개무시해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존재한다는 걸 무시하고 싶다고. 과정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0을 발견하면 그게 좌절할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걔만 일반적인 수준으로만 고쳐줘도 여러분들 진짜 성과가 엄청 올라온다니까요. 열심히 살더라도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나는 그 0을 못 찾았어. 내가 막혀있는 0을 못 찾은 거예요.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왜? 0을 못 찾았으니까 나머지 나 진짜 죽도록 다 갈아놓고 있는데 결과가 뭐야? 0이야. 죽도록 갈아놓고 있는데 결과 뭐예요? 0 나온다고요. 그 0이 어디에 껴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걸로 가면 안 된다고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아니, 너는 0을 아직 안 찾은 사람이야. 그 0을. 아니면 그 숫자가 너무 0에 가까워. 나머지 다 되는데 뭐야? 나 왜 안 벌어지는데요? 이 안에 뭔가 일반적인 수치보다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치가 존재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든 아니면 그게 어떤 기술적 요인이든 훈련의 부족이든 그런 분야가 있는지조차 모르든 우리가 이런 표준 정규 분포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어떤 보통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데는 일반 값들만 다 채워도 여기를 갈 수가 있어요. 이 일반 사람들 중에 상단. 여기서 이걸 벗어나려면 강점으로 승부해야 돼요. 나머지가 다 일반 값이고 하나의 곱셈 값이 강점이 됐을 때 여러분들 이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의 최하위에 가게 됩니다. 이 뛰어난 사람들의 영역의 최하단에 드디어 내가 벽을 뚫고 진입을 하게 돼요. 일반적인 걸 다 채우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노력입니다. 노력. 여기에서 상단을 가는 건 노력이에요. 자, 여기서 이걸 가는 거는 강점인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유전이랑 어떤 지능이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왜? 어떤 새끼들은 강점이 아까 전에 그 수많은 영역 있죠. 그게 다 지 강점이야. 걔네들 여기 가는 거예요. 강점 하나야. 그럼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 타고나는 거,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걸 다 채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걸 채워 넣는 것. 일반적인 걸 채워 넣는 방식으로 그 값이 좀 낮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로 올 수 있어. 더 놀라운 건 그건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단 조건이 있죠. 그 훈련 과정만 제대로 돼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만 제대로 돼 있다면 올 수 있다고요.
처음에 뭐예요? 나한테 부족한 거 체크를 하고 그거를 채워 넣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한 방법을 배워도 하나가 0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세상 천재에게 칼국수 잘 만드는 방법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배웠다고 해봐. 그래도 이 수많은 과정 중에 하나가 0이면 나머지 값이 그냥 다 무너진다고요. 왜? 각 항목들이 곱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값을 곱해서 키워도 곱해서 0이 한 번 곱해지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작은 값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어서 전환율 1%예요. 1%에서 0.5로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0.5%포인트밖에 안 줄었잖아요. 그거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성과는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고. 나는 이 작은 값을 0.5였는데 내가 이거를 1%로 올렸어요. 그러면 0.5%포인트 올라간 거지만 뭐예요? 2배가 그냥 내가 돈을 더 번다고요.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아사리판으로 하고 있다면 약점이 너무 많으면 자 이런 경우 있어. 근데 다 아직 일반적인 수준 이하야. 그거를 다 채우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거를 다 채우는데 한 얼마나 큰 걸리냐? 한 40주 정도 걸립니다. 40주면 얼마예요? 9개월. 9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돼요. 이거를 다 채우는데 한 이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걸 채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 훈련 결과 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PT 팩폭 리뷰 1년 다녀봤습니다. 2년 전 오래도록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태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비즈니스 PT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회수 수익은 재능의 영역, 일반인은 쉽지 않다. 비즈니스 PT 한 주 한 주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원균님의 영상을 시청하였고 빠짐도 없이 밤을 새서라도 기한 내에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강의에서 시범을 보이면 저는 눈으로만 보지 않고 직접 타자도 치면서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놀러 갔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비즈니스 PT가 1순위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맑은 정신일 때 어려운 과제를 시작했고 피곤이 몰려올 때 간단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온 가족이 코로나 걸렸을 때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했습니다. 과제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절실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원규님이 메인으로 강의를 주에 5개씩 VOD로 시청하는 시스템이고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너무 내용을 많이 넣었다면 1주 동안 소화를 못 시켰을 것 같아요. 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준다고?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제가 사업을 주면서 4회차에 5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비즈니스 PT 퀄리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월에 50만 원이면 그냥 VOD 시청하는 것만으로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 이분 상태입니다. 얼마인가요? 4억 7천이에요. 전환율 8.5, 링크 클릭률 8.1. 트레이너 선생님 역할.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했는지 파악하고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해줍니다. 데이터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며 상황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소통합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도와주며 해결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나의 채널에서 일어난 값을 토대로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강화해줍니다. 1년 성과 3개월째에 첫 매출이 발생했고요. 그때 93명이었습니다. 5개월쯤 됐을 때 6개월이죠. 거의 한 반년 정도 됐을 때 평균 5천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으며 1년간 누적 매출은 4억 7천입니다. 현재 구독자는 6,820명이며 동영상 76개, 구독자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10,000명이 채 안 되는 구독자로도 이 정도 매출 가능합니다. 저희 스토어에 들어오는 고객은 일평균 1,500 정도 됩니다. 어느 백화점 상점보다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스토어에 오다니 놀랍지 않나요? 9개월이 지난 현재 아직도 졸업하지 않은 이유. 사업이 확정되면서 익숙하고 편한 방법으로만 컨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트렌드와 감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개정된 강의로 복습을 하며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손발을 맞춘 트레이너 선생님이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월 50만 원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이유입니다. 프리미엄 멤버십 운영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9개월 이상 수료한 분들의 커뮤니티를 개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요 앞에까지만 보겠습니다. 뒤에 졸업생이 아직 몇 명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서비스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0원에서 1,000만 원까지 비즈니스 PT 후기. 안녕하세요. 수제 초콜릿 장인 김씨입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전북에 갔습니다. 동창 녀석들이 물어봅니다. 너 요즘 인터넷으로 초콜릿 판다며? 뭔데? 유튜브 하잖아. 구독자 500명 돼. 환하게 웃으며 말했더니 친구들이 어이없어 합니다. 이분은 익산에서 다니나 봐요. 한 달 수강료 50만 원, 자영업자 하루 매출 포기하고 서울에서 오가는 차비만 22만 원, 점심 밥값 4만 원, 어림잡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훌쩍 넘는 기회비용. 그렇게 9개월 900만 원 써가면서 모은 구독자 450명.
친구들의 야유와 타박도 이해가 됩니다. 비즈니스 PT는 수익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결과는 수익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25년 2월 1100만원, 25년 9월 965만원, 2월 발렌타데이와 3월 화이트데이가 있으니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년 전 매출 상황을 보겠습니다. 2월 106만원, 3월 133만원, 10배가 오른 거죠. 위의 매출 결과는 제가 온라인으로 초콜릿 유통하는 채널 중 하나인 스마트 스토어만 보여드린 겁니다. 쿠팡, 전화주문, 오프라인 매장 방문 판매는 종합이 안 된 겁니다. 비즈니스 PT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직업군인이었습니다. 딸 둘을 먹여 살리기에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으라는 건가? 생활비가 없어서 아이들 유치원을 못 다니게 끊고 한국에서 가져온 큰 딸아이 장난감을 팔아서 집세를 냈습니다. 자기 장난감을 판다고 울면서 슬퍼했던 큰 딸아이가 옆집 아주머니가 건넨 초콜릿 먹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초콜릿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북 익산에서 수제 초콜릿 전문점을 오픈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오픈했다는 말로 위로가 안 될 정도로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악물고 버티고 24년 됐습니다. 전 재산 털어놓은 것보다 저만 믿고 있는 아내와 딸만 셋인데 차마 그만하겠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비즈니스 PT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인생 리셋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도전은 피할 수 없다. 1기 때는 광클릭을 했지만 아주 쉽게도 낙방. 2기 때 등록 성공하고 온라인으로 돈을 번다는 게 들으면 쉽게 이해되는데 막상 뭔가 만들려고 하면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막막했습니다. 얼굴 공개, 편집, 촬영 공간부터 배치 등 지금이야 쉽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때는 어색하고 생소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불안함으로 발전하더니 겁이 조금씩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3, 4주차까지 괜히 시작했나? 이거 나랑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때 나를 붙잡아줬던 사람이 PT 코치님이었습니다. 강의에서 주원규 PD님이 다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뒤돌아서서 뭐를 하려고만 하면 머릿속이 깜깜해집니다. 이럴 때마다 귀신같이 앓고 카톡 주시고 전화 주시고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안 하면 이렇게 뜨기 때문입니다. 귀신같이 알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비즈니스 PT를 하면 매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님을 만나고 오면 숙제가 몇 개씩 생깁니다. 저는 그날 그 주에 해야 되는 숙제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에 코치님과 미팅이 끝나고 익산에 도착하면 만사 제쳐두고 숙제부터 했습니다. 썸끝, 원끝, 굿끝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했습니다. 강의는 정속 속도로 2번, 1.5배속으로 2번 들었습니다. 주원규 PD님이 남들 앞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해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0주차 지날 때 숙제를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숙제만 잘해도 상위권이구나. 저는 20주차가 지날 때까지도 결을 찾지 못하고 이것저것 좌충우돌을 하면서 허덕거렸습니다. 코치님이 옆에 계셨고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보이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25주차가 될 때까지 매출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완전 0에서 시작해서 월 1,000만 원 이상까지 달성하고 현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월 1억, 10억도 달성하는데 제가 느리다 보니 아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의욕이 넘치고 비즈니스 PT에서 배운 노하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는 단계지만 더 넓은 시장에서 더 높게 뛸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준 비즈니스 PT 주원규 PD님, PT 코치님 감사합니다. 다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번외편, 아내를 꼬시다. 이번에 아내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40이 넘은 나이고 평범한 아줌마죠. 평균 시급을 받고 알바 자리 구하면 월 200 이상은 벌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치거나 죽으면 아이들 셋을 양육해야 될 수도 있다. 평생 200만 원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데 시간을 써보자. 길게 놀고 딱 9개월 열심히 하면 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도 벌 수 있다. 지금 아내는 비즈니스 PT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새내기지만 제가 그랬듯 아내도 점차 성장해서 단단하고 놀라운 자기만의 수익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PT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견할 곳이 없는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니까요. 네. 누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돈 주고 열심히 배웠으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가르쳐주면 되겠네요. 제가 아내와 산 지 20년이 되지만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PT에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2개만 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두 개의 데이터, 한두 개의 사례가 아닌가. 지금까지 저희 회원 매출 합계가 300억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한 320억도 넘었을 거예요. 요거 나가는 시점에는. 이 320억이라는 거는 그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출이 아니에요. 회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출이 아니라고요. 만약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출 가지고 합산해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한 달에 300 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유튜브로 10,000원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유튜브 매출 301만 원이에요? 아니요, 이거 300만 원이고 10,000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발생한 매출만 우리가 합산을 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320억을 넘어섰다고요. 그러면 그 수익화 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얼마냐? 그걸 보려면 이 페이지에 들어오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여드릴게요. 최대값은 34억 6천만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 평균값은 2,144만 원. 근데 이게 뭐예요? 1등 인원이 34억 6천만 원으로 왜곡되어 있음. 그 다음에 중앙값은 뭐예요? 1등부터 줄 세울 경우 가운데 있는 인원의 성취소. 그게 한 281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2025년 3월 16일 기준으로 30주차 이상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회원분들. 이거 아예 안 하면은 저희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과제를 그냥 취미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어차피 돈도 많이 듣는데 주원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냥 돈 내고 강의만 듣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 보면은 85.9%.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수행만 하면 86%의 사람들이 달성을 한다고요. 수익화를.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실제 데이터입니다. 보면 매달 수백 건씩 쏟아지고 있어요. 비즈니스 PT 회원들의 구체적인 성과가 매달 쏟아지고 있다고요. 매달. 구독자 220명 가지고도 860만 원 버는 사람, 조회수 7,000회로도 수백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조회수 7,000회밖에 안 되는데 구매 19건 발생해서 수익 240 얼마. 이게 재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30주차 이상 수강하고 강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했을 때 저희가 될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아무나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수강생의 중앙값, 그 다음에 달성 퍼센티지까지 공개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탄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구간에 하위 15%의 구간이라면 한 어느 정도 달성이 되냐면 월 50만 원부터 달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로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상위 50%, 여기 중간이면은 281만 원 정도 달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위 20% 구간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이상 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 자체가 그 의미가 있느냐? 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 1,000만 원을 간 모든 사람은 50만 원 구간을 거쳐요. 이 1,000만 원을 간 모든 사람은 280만 원 구간을 거쳐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억 단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1% 애들. 그 사람들도 다 1,000만 원 구간을 거쳐요. 이거를 쫓아와야 돼. 그죠? 근데 이 속도가 다를 뿐이에요. 속도가. 왜냐면 아까 전에 그랬죠. 일반 값으로 채워야 되는 것들을 다 채워야 된다고. 왜? 곱셈이기 때문에. 덧셈이면 그냥 하나 할 때마다 더 좋아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곱셈이라고요. 이걸 이해 못하면 내가 왜 계속 더 나아졌는데도 매출이 정체돼 있지를 이해를 못해.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구간을 다 쫓아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말로는 내가 엄청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행동이 내가 못했을 때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아니면 트레이너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그 다음 플러스 성실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 결과를 달성할 수 있어요. 이 페이스를 쫓아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감이나 느낌, 이게 객관화가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이나 느낌이 일정 수준 전까지는 틀리다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더 믿어야 돼요. 저도 아직은 감보다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 감을 무시해요. 저는 언제나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 내 감은 틀렸다. 여러분들 앞기수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데이터 기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차이는 뭐냐면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먼저 시작하고 유지했다는 거예요. 왜? 이 방식은 무조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플랜을 세워서 보여드렸어요. 이 모든 플랜을 스스로 세워서 해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비즈니스 PT는요, 객관적인 사람이 한 명 붙어 있어요.
그것만 바라봐 주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누군가만 마련하고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내가 일반 값보다 처지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 일반 값에 맞춰주고 그 중에 내 강점을 발견해서 개선한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프로세스로 만든다.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스스로 했어요. 놀랍죠? 저는 그걸 스스로 해왔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가 2015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지금 2025년이죠. 10년을 소비했어요. 10년을 날렸어. 그거를 하나씩 만드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10년치를 10개월에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충 살았더라도 10개월만 진짜 미친 듯이 살면 저랑 비슷한 출발선에 지금 위치에 쓸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방식을 제대로 하면 돈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시간 문제라 그러면 되게 빨리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맞춰져 있다면 돈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요. 시간의 문제라는 개념을 인지가 안 되면 사실 이걸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설명을 했어요. 아주 간단한 것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걸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전을 함께 하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놔뒀어요. 거기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대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